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박준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이 사진관의 마지막 필름이네요. 마지막 필름에 무엇이 찍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박준성 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50년 가까이 사진관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며칠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슬픈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건물주한테서 재개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 골목 전체가 철거된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름 사진관이라니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마저 떠나보낸 후로는 이 사진관만이 제가 숨 쉬는 이유였으니까요. 폐업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필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상하지 않은 채 맡겨진 필름들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수십 통 있더군요.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 필름들. 그냥 버리기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씩 현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제일 깊은 곳, 먼지 쌓인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5년 8월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박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1995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의 나이에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좋아했지요. 초등학교 때 제 낡은 카메라를 가지고 놀다가 렌즈를 떨어뜨려서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울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 나 사진작가 될 거야. 아빠보다 더 멋진 사진 찍을 거야. 그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네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빠,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어요. 웃음 뒤에 숨은 슬픔도, 슬픔 속에 피어나는 희망도요. 그러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골목 할머니들, 시장 아저씨들, 동네 아이들. 수진이의 렌즈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고 나던 날도 사진을 찍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카메라만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경찰이 수진이의 가방에서 찾아낸 카메라는 멀쩡했지만 그 안의 필름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밝고 명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진관 더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던 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사진관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지만 이곳에 딸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차마 못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리한 선반, 수진이가 쓰던 의자, 수진이가 찍은 사진들, 모든 게 딸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딸을 보낸 아픔은 여전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진이 얼굴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도 수진이입니다. 가슴 한쪽이 영원히 비어버린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적힌 필름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진이가 맡긴 필름이 30년 동안 현상되지 않은 채 서랍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95년 8월 15일.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필름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수진이가 맡긴 필름일까? 동명이인일까? 하지만 이 사진관의 딸 이름과 같은 손님이 필름을 맡겼다는 건 너무 기묘한 우연 아닙니까? 30년 만에 딸의 필름을 현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보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퇴근길 사람들이 들러서 증명사진을 찍곤 했는데 이젠 아무도 오지 않는 골목이 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만들어 온 시계였습니다. 아빠, 이거 사진관에 걸어줘.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사진은 시간을 멈출 수 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지만 사진 속에서는 영원히 25입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현상하기로.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필름이라면 아버지인 제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암실 작업을 시작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 이 암실에서 함께 필름을 현상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하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품 냄새를 맡으며 필름을 조심스럽게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수진이한테 가르쳤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사진은 정성이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사진이 안 나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컷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 수진이가 사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손이 너무 떨려서 집게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음 컷을 현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카메라, 제가 수진이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카메라였습니다. 수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 계속해서 현상했습니다. 한 컷 한 컷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수진이를 손녀처럼 예뻐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천사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동네 골목을 찍은 사진, 사진관 내부를 찍은 사진들, 오래된 조명 기구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진이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컷,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일하는 저를 수진이가 몰래 찍은 거였습니다. 렌즈를 닫고 있는 제 옆모습,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사진 밑에 뭔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암실에서 나와 확대기로 마지막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필체였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딸의 편지였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필름은 우연히 서랍에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현상하지 않고 숨겨둔 거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발견하기를, 자기가 떠난 후에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모든 사진을 펼쳐놓고 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담아낸 건 그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진관에 대한, 동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 단골 할머니 사진을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골목 사진들도 지금은 다 사라진 풍경들입니다. 재개발로 곧 없어질 이 모든 것을 수진이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 필름 속에, 이 사진관 구석구석에.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필름이 정말 30년 동안 서랍에 있었을까? 수진이가 어떻게 이걸 숨겨두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마자 수진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옷, 수진이의 책, 수진이의 일기장,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노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일기라고 써있는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일기를 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버지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나도 카메라를 들고, 둘이서 같은 풍경을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해 보니 전혀 다른 사진이 나왔다. 신기했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사진은 눈으로 찍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찍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계속 읽었습니다. 일상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친구들은 다들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을 줬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줬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다.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야. 나도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3월 20일. 오늘 아버지가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엄마와 결혼하던 날 사진,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미소는 똑같았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똑같았다. 나는 참 사랑받고 있구나. 4월 15일. 사진 수업 과제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를 찍었다. 사진관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손님을 대하시는 모습을, 혼자 렌즈를 닦으시는 모습을. 아버지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신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수진이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8월 1일,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 어딘가로 떠나는 꿈, 아버지와 작별하는 꿈.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불안하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8월 5일, 꿈이 점점 선명해진다. 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일하시는 모습, 웃으시는 모습, 생각에 잠기신 모습, 다 담아두고 싶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웃으셨다. 그냥요, 아버지가 멋있어서요. 8월 10일, 친구들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 사진을 많이 찍었다.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우리가 함께한 풍경들을. 친구들은 내가 오늘 유난히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놀렸다. 8월 15일, 광복절.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 필름을 하나 준비했다. 아버지를 위한 필름. 사진관을, 동네를, 그리고 아버지를 담았다. 현상하지 않고 숨겨둘 거다. 언젠가 아버지가 찾으실 거라고 믿는다. 내가 만약 곁에 없더라도 이 사진들이 아버지 곁에 있을 거다. 내 사랑이 담긴 사진들이. 거기서 일기가 끝났습니다. 8월 1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를 위해 필름을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선물로. 수진이의 일기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사진관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이 사진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다른 필름들도 현상해야겠다고. 수진이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주인을 찾을 수 없는 필름들이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나 더 해야겠다고. 서랍에 남아있던 다른 필름들도 모두 현상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필름들이지만 그 안에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매일 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20년 전 가족사진, 15년 전 결혼사진, 10년 전 졸업사진, 모두 누군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상한 사진들을 사진관 유리창에 전시했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사진이에요. 아, 이건 제가 잃어버렸던 필름이네요. 사진을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울먹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30년 전 돌아가신 아내의 마지막 사진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의 사진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되찾은 겁니다. 사진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감사함도 그리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진이란 게 뭔지. 사진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도 사진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필름처럼요. 30년이 지났지만 사진 속 수진이는 여전히 25입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진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철거가 시작됩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이곳과 이제 작별해야 합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평화롭습니다.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사진관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기서 찍은 사진들 평생 간직할게요. 모두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제 다들 쉰 중반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주름이 생기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얘기를 할 때는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저씨, 수진이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직도 여기 있네요. 여기서 웃고 있네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수진이는 여기 있습니다. 늘 여기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이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해질 무렵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리한 선반을 만졌습니다. 수진이가 걸어두었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곳에 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 사진관 구석구석에 살아있었고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제가 현상한 모든 사진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사진관은 사라지지만 수진이가 남긴 사진들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딸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수진이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사랑하는 한. 오늘 밤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 겁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수진이가 함께니까요. 늘 그랬듯이 사진관의 마지막 필름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딸로부터 받은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성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진 씨는 정말 따뜻한 딸이었네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의 편지. 그 필름을 받으신 박준성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사진 속에서, 추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박준성님, 수진 씨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멋진 아버지를 두어서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 하늘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아버지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